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한 주의 마감입니다. 저희는 이 방송의 마지막만 찍고 나면 저는 굉장히 해방감을 느껴져요. 다이어트 전에는 원래 이거 찍은 다음에 원래 맥주 마셨는데 그죠, 한쌤? 그랬었나요? 기억이 안 나지. 하도 오래전 일이라. 미안해. 우리 자주 가던 그 단골 술집이 떠오릅니다. 기네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었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죠, 기네스가? 예, 저는 술을 안 마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네스라는 음식이 있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이에요. 예. 자, 오늘 무슨 책 해주실 거예요? 오늘 가져온 책은 사실 이제 예전에 내가 왜 이 책을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딱 제가 무슨 책을 가져가야 되나 하고는 책장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얘가 다른 책들이 이렇게 앞에 쌓여서 제목이 안 보였더라고. 원래 진작에 갖고 왔어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이게 책이 제목이 뭐냐면 디자인이 만든 세상이라는 이거 책입니다. 애들 환장합니다. 이거 뭐 애들 많이 보겠는데 오늘. 디자인이 만든 세상이라는 책인데 이게 작자가 지금 헨리 페트로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쓴 책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포크는 왜 내갈 귀를 달게 되었나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런 최근에 나온 책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미술 전공 쪽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아니에요. 있을 텐데 만든이잖아, 만든.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이거 뭐냐면 이 책을 읽게 되면 뭐 앞에 이미 붙어있네. 이거 공학과의 새로운 만남. 이런 걸 떼야 네. 되는데. 공학에 관한 책입니다. 공학에 관한 책. 물론 이게 지금 아마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 출판사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온 책은 생각의 나무라는 책에서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인데 이 생각의 나무가 저기 옛날에 이거 누구지? 저기 자본론 두 번째 내신 분이 이수행 교수님 아니 아니에요? 김수행 교수님 말고 그 다음번에 번역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아마 그거 나왔던 출판사가 생각의 나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출판사가 아마 최근에는 사정이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일을 접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글램북스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이 출판사에서. 그래서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 근데 저는 이 디자인 좋아해요. 이 디자인이 만든 세상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초판의 디자인? 초판의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 이게 디자인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던 그런 게 디자인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책이죠. 생각의 나무 출판사 만약에 잘 됐길 바랍니다. 이름을 그냥 바꾸기를 바라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판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슬픕니다. 저는 이 출판사 되게 좋아했거든요. 여기서 저도 출판사가 있는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나무 생각을 말하네. 큰일 났네. 생각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꽤 많이 사고 그랬었어요. 대학 때도.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고리끼 전집도 여기서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샀었는데 이 책을 다시 보다 보니까 그 책이 딱 거기 출판사가 있어서 그렇군요. 나는 기본적으로 저는 책을 읽을 때 출판사는 안 보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가격만 봤거든요. 근데 그 색다른 맛이 뭐냐면은 항상 그 우리 세훈쌤이랑 독서 방송할 때 세훈쌤이 항상 그 출판사 소개할 때 나 그게 굉장히 재밌고 색달랐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출판사를 되게 눈여겨보는 그런 어떠한 습관을 갖게 되더라고요. 자, 이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내용은 디자인이 만든 세상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건 어디까지 적용되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것도 잠깐 말씀드렸으면 좋겠네요. 번역자가 문은실 씨 번역입니다. 저는 이 번역자도 되게 신뢰하는 편이에요. 문은실 씨 번역도 되게 신뢰하는 편이고 꽤나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책의 큰 구조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크게 봤을 때 생활의 발견 그리고 2부가 사물의 발견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던 디자인이 이 첫 번째 생활의 발견에서 깨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책에서 서문 프롤로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롤로그 서문에서 이 사람이 이제 디자인이라는 건 대체 어떤 거냐
좋은 디자인이 뭐고 완벽한 디자인이 어떤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완벽한 디자인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아 이거 디자인 정말 완벽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디자인이 완벽한지 그게 뭐 본인한테 아 이건 난 완벽한 디자인인 것 같아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 잘 안 해요. 그냥 아 편했어라는 기억만 갖고 있어요. 그거 괜찮았어라는 기억만 갖고 있지 그게 이거 정말 완벽한 디자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어떤 기억들이 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걸 디자인으로 보지 않고 아 이거 나한테 되게 편안함으로 보고 유용함으로 보고 그렇게 보거든요. 디자인으로 바라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디자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완벽한 디자인이라는 말을 쓴다. 여기서는 완벽한이라는 단어는 물론 여러 목적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이 아니라 필요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모든 요소와 품질, 특징을 갖춘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디자인이라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걸 사용해보고 만져보고 오랜 기간을 거쳐서 아 이게 괜찮아졌어 라는 것까지 알아야만 우리가 디자인을 아 이거 좋은 디자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걸 디자인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냥 내 생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요새 핸드폰 많이 나오잖아요. 핸드폰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핸드폰을 처음에 딱 봤을 때 우리가 평가하는 요소는 그거잖아요. 아 디자인 되게 멋있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핸드폰을 처음 나오면. 근데 이 책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핸드폰의 디자인은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얼만큼 나의 생활에 친숙하게 쓸 수 있을 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디자인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제 새롭게 디자인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헨리 페트로스키라는 사람은 디자인의 범위를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물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패턴 자체를 하나로 크게 놓고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딱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생활의 발견의 맨 첫 번째가 뭐냐면 마트에서 너는 어떻게 줄을 서니? 이거예요. 마트에 우리 가잖아요. 대형 마트에 가면 줄을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왜 줄을 서겠어요? 계산하려고 줄을 서지. 근데 우리 계산할 때 항상 생각해요. 대형마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형마트에서 이 카트를 끌고 딱 가면서 과연 어디로 가야 내가 가장 빨리 계산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면서 가서 줄을 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거를 디자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내 삶에 친숙하게 혹은 내 삶에 가장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나의 결정은 어떤 거냐 라는 걸 디자인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디자인 범위가 확 넓어져요. 근데 그걸 만들어주는 게 어디냐면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땐 디자인은 막 미술 쪽에만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공학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왜 마트에서 줄 서는 게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 같잖아요. 이미 다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마트를 설계한 사람들은 걔들이 거기 와서 쓸 줄 알아. 그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가 가장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얘들이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그 선택을 하도록 가서 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이마트 있는데 이마트 갈 때 저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카트를 밀고 가잖아요. 카트를 밀고 가면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우리 다들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서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에 물건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산이 빠를 테니까 거기 가서 씁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앞에 혹시라도 이건 편견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약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으면 계산이 조금 늦어질 테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가서 줄을 섭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나 이걸 읽으면서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톨게이트 통과할 때 이제 요새는 이제 하이패스 많이 달고 다니니까 그냥 쭉 지나가면 되잖아요.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예전에 하이패스가 없던 시절, 그러니까 하이패스가 별로 보급되지 않던 시절에 줄을 서잖아요. 네, 차들이. 네, 차들이 그 쫙 줄을 선단 말이에요. 하이패스가 아니 거기 톨게이트를 지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제일 빠르게 지나가고 싶으면 가장 오른쪽에 트럭 줄에 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럭이 크니까. 그러니까 트럭이 크니까도 있어요. 트럭이 크니까 이게 줄이 길어도 네.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긴 만큼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트럭들은 빨리 간다. 네. 그 그러니까, 위에 있어. 계산이 빨리 이루어진다. 너무 익숙해서 고속도로를 많이 다녔으니까 맞아요. 익숙해서 계산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 원래 트럭도 있었잖아. 차 막히는 거 싫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생활의 발견 쪽에서 나타나고 다 있어요. 나왔어. 이런 그러니까, 팁은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니 어차피 요새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네, 하이패스 쫙쫙 지나가 버리는데 뭐. 네. 근데 여기선 그걸 트랜스패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불렀나 봐요. 아 그래요? 네, 트랜스패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이 책이 나온 게 꽤 됐어요. 이거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이거 언제 나왔냐? 이 책이 지금 나온 게 2003년에 나왔네요. 처음에 나온 게 2003년이니까 지금이야 뭐 다 우리는 하이패스 안 단 차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여긴 하이패스를 그렇게 많이 달고 있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다시 쓰면 하이패스가 결국은 톨게이트의 디자인을 바꾼다.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위로 하거든요. 지금은 맞아요. 옆으로 하지만 이제 조만간 위로 할 거예요. 위로.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위에서 내리꽂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진행을 하겠죠. 네,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을 디자인의 영역에다가 포함시키고 있어요. 목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부, 2부로 나눠서 1부는 생활의 발견, 2부는 사물의 발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부에서는 지금 7장까지 돼 있는데 마트, 그다음에 톨게이트, 그다음에 종이봉투 카트,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다 어떻게 담느냐라는 거, 그다음에 식사할 때 주문하고 계산하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그다음에 빛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그리고 완벽한 집은 어떤 거냐, 그리고 계단의 경우는 어떻게 디자인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 그냥 접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의 발견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정수기, 우리가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칫솔, 칫솔 중요해요. 칫솔이 어떻게 진화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만능 테이프, WD-40은 아마 군대에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약간 이렇게 경첩 같은데 뿌려서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손잡이 스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을 가면 어느 집에 가도 우리는 방문을 열 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 집이 아니라도 방문을 열 때 다 손잡이가 그 위치에 있어. 그리고 불을 켤 때도 어색하지 않아. 다 손잡이 스위치는 그 위치에 있어요. 거기서 변화하면 이상한 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수도꼭지, 야채 깎는 칼, 의자, 디자인 딜레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행 가방 싸는 법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읽으면서 조금 인상 깊었던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의 발견 쪽이었어요. 디자인이 우리 생활을 결정한다. 이거는 디자인적인 관점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 생활의 알고리즘, 네, 맞아요. 사물의 알고리즘, 맞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용어로 바꾸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과정이니까. 근데 여기서 저 약간 웃겼던 게 칫솔 진화했던 과정이었어요. 칫솔 왜 오랄비 칫솔 있잖아요. 칫솔 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칫솔. 칫솔이 이렇게 처음에는 칫솔 딱 나왔을 때 그 막 이렇게 이를 잘 닦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위해서 막 칫솔에다가 그런 기능들 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막 크로스 체크 해갖고 막 이렇게 칫솔 뭐가 양쪽으로 뻗어 있고 이런 것들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실컷 만들어 놨는데 이 칫솔이 칫솔 꽂이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손잡이를 너무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 놔갖고 잘 잡히는데 놀 데가 없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실패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우리가 사용할 때만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그런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 아니라 놓을 때도 우리 내 손에서 놓고 그걸 어디다가 놓고 보관을 할 때조차도 잘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디자인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계가 많아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개의 단계로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칫솔통에 넣는다. 칫솔통에서 꺼내서 치약을 묻혀서 닦는다. 다시 물에 헹군 다음에 칫솔통에 넣는다. 이 단계를 애를 펼쳐서 뽑는다. 그렇지. 고스란히 잘 닦아서 닦는다. 이를 닦는다. 다시 물에 헹군 다음에 다시 닦아서 다시 고스란히 둔다. 이게 단계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이게 알고리즘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줄인다. 이게 원래는 이게 사실
코딩 교육의 본질인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우리가 코딩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그렇죠. 나의 마인드를 빨리, 빨리 어떻게 하면 더 만든다. 적은 단계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그렇죠. 있느냐. 코딩 학원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코딩. 코딩 학원에서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거. 그게 코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예, 코딩 학원에 가면 이 코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코딩. 코딩 학원에 가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거. 다른데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코딩이 유일하게 없는 곳이 있어요. 코딩 학원에 가면 없어요. 예. 제가 자꾸 오늘 그 입시 보시는 물어보는 방송 내가 진짜 오늘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말리는 것 같아 내가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디자인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처음에 디자인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그게 이름 안에 숙명적으로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디자인이라는 말이 참 이것도 다 이렇게 이거 원래 데시그노라고 해서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모든 인류 문명은 라틴어부터 시작했어. 그러니까 데시그노라는 건 뭐냐면 그 시그널도 이제 여기서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거기도 하고 사인도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게 뭐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본질을 가리키는 게 사인이고 그걸 디자인이라고 하는 앞에 D가 붙는 건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해줘 라는 게 원래 데시그노의 뜻이고 거기서부터 디자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라고 볼 때 디자인이라는 건 그게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나에게 어떤 의미로 어떻게 내가 그걸 더 자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명칭이 어떻게 붙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디자인이라는 건 잘 생각해 보면 그 물건에다가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도 디자인의 용도가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만약에 숟가락이 있고 숟가락 뒤에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숟가락이 있고 뒤에 칫솔이 붙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숟가락으로 부를 것이냐 칫솔이라고 부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두 개의 용도를 다 갖고 있지만 숟가락의 용도를 갖고 있다면 칫솔의 디자인은 굉장히 축소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칫솔이라고 부른다면 숟가락의 디자인은 굉장히 축소되겠죠. 부수적으로 붙어있는 기능이니까. 그래서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것은 저는 그냥 단순하게 모양을 얼마나 인간 친화적으로 만들고 또 뭐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가장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에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이냐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떤 감상문을 쓴다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상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는 와 내가 여기서 칫솔이 이렇게 대단한 이런 디자인을 갖추게 된 건 이런 과정을 거쳤대 라는 건 누구나 쓸 수 있는 얘기예요. 책에 있는 내용 그냥 써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그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어떤 과정이냐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물건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이냐 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명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예. 전체 학생부를 보면은 뭐 한 7, 8% 정도? 뭐 많이 보면. 그다음에 그런 학생들의 거의 필독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계공학이라든가 뭐 다양한 뭐 항공 우주 공학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다음에 드론에 듣자라도 들어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필독서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언가를 조립하는 걸 좋아하는 레고를 어렸을 때 사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있으신 청취자분들 아닌 애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넓게 그래서 서점에 가셔서 이 디자인이 만든 세상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안긴다면은 아이들이 요거는 되게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재미있게 뭔가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이런 어떠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공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고 공대를 생각하면서 특목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역시 반드시 읽고 그 부분들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가 이제 예를 들어 면접을 보고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반화됐을 때는 필수적으로 면접을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형 입시로 만약에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거의 모든 대학이 필수적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소서는 절대로 면접을 안 보고서는 자소서와 면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그러니까 서류 평가인 자소서를 확인하는 작업이 면접이 없이는 주종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입시적으로. 요거는. 자, 그랬을 때 사실상의 학생에 있어서의 어떠한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질문들의 상당수가 독서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학을 전공한다거나 관련된 형태의 학생들이 사실상 읽어내서 전공과 결합시킬 수 있을 만한 마땅한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책이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면서 서점에 가시라. 지금까지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제가. 그리고 제가 오늘 약간의 제가 학원 얘기 많이 하는 걸로 제가 되게 심적으로 부담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근데 내가 좀 전에 코딩학원 가서 코딩이 없어도 그 얘기 또 하고 말았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또 댓글 나올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코딩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예. 10개의 단계를 2개로 줄이고 싶어서 배우는 게 코딩인데 그건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코딩은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쓰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애초부터 코딩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 학원을 가서 어머님들이 기대하시는 교육적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좀 제가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만약에 근데 어떤 학원이 정말 프로그램을 가르쳐.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쳐. 뭐 이런 사람이 뭐 진행을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그 교육 커리큘럼은 이미 이제 오픈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오픈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가 뭔가를 만들어 보는 그런 어떠한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제 학생들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어떠한 로직에 대한 것을 공부를 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이런 어떠한 교육적인 부분을 찾는 것은 사실상 극히 드물죠. 그래서 그쪽 계통에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그냥 일반 성인들이 다니는 어떤 컴퓨터 학원을 좀 다니면서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는 어떤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좀 제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말은 하고 그렇지만 저는 사실 좀 되게 부담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부담 안 느껴져도 되는 게 그게 코딩 코딩 교육들이 요새 조금씩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바뀌고 있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뀌는데 제가 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또 꽝 때리면 뭐냐면은 바뀌는데 그것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대한민국엔 별로 없다. 이미 기존에 컴퓨터 학원 하고 계신 분들로도 충분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수는 있겠네요. 네, 없어요. 근데 도서는 그렇게 많이 바뀌어서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스크래치 위주로 간다고 쳐도 알고리즘 위주의 어떤 도서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코딩 교육을 전면에 걸려고 했다가 교육부가 스톱하고 지금 싹 없애버린 가장 결정적 이유가 대한민국은 전체 교육 커리큘럼 속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그러한 형태의 미국식 코딩 교육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었던 교육적인 흐름, 정보통신에 대한 흐름, 교육의 성과예요. 그거는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 수준이 아닌 거죠. 그걸 선생님한테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책은 미제다. 책 많이 찾아보시면 돼요. 그 네. 번역된 책들도 많이 있어요. 코딩 관련해서 요새 번역된 그렇죠. 책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론은 역시 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부담이 덜한데, 뭐 미제, 너 숙미주의자구나 이러면서 저 그래요. 전 책은 미제를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학원 얘기는 좀 빠진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오늘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은 좀 시원한데, 그래서 사람이 속 시원하면 안 되는데.
자, 청취자분들 이 책은 정말 강력하게 이 정도까지 권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기 드문 책이다. 보기 드문 책이고 사실상 우리가 막상 책을 읽으려고 하면은 책을 읽을 만한 책이 딱히 맞아떨어지는 책이 없는데 이 책 소중한 책이니까 이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소개하고 궁금하면 유발해 서점에 가서 사요. 끝까지 제가 이 정도 강렬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수요 오늘 수요 독서 시간 여기서 마칠까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